자, 그럼 이어서 11번 문제를 푸는데, 자, 이런 건 이제 느낌적으로 좀 계산이 편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원가, 정가는 정가에서 원가를 뺀 게 뭐 이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원가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이익률을 곱하면 정가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가 더하기 이익이 뭐 정가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정가에서 할인하는 거는 1 마이너스 할인율이다 뭐 그런 설명을 했었어요. 이제 그걸 활용해서 푸는 겁니다. 자, 어느 가게에서 300원짜리 원가와 A 제품과 200원짜리 제품을 합해서 250개를 팔았대요. 그러니까 300원짜리 A개, 그죠? A개하고 그 다음에 B개를 합쳐가지고 250개를 지금 구입한 거예요. 자, A 더하기 B는 250개를 구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제품에는 220%의 이익을 붙였어요. 그럼 원가가 300원이니까 0.2가 뭐죠? 이익률이니까 60원의 이익을 붙였겠죠. 그 다음에 A개 곱한 거고요. 자, B 제품은 25%니까 200원의 25%는 4분의 1이니까 50B만큼을 붙였더니 이게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얼마가 나온 거죠? 13,500원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냥 계산한 거예요. 이거 이제 곱할 때 그냥 몰기법으로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50원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하면 이게 1250원이 나와서 차이가 1000원이기 때문에 B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개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그냥 정상적으로 계산해 볼게요. 그럼 50, A 여기다 50을 곱합니다. 50B는 50을 곱하면 그래서 12,500이 되겠죠? 빼면 얼마가 될까요? 1000이 되겠죠? 1000이 됩니다. 1000. 그죠? 이거 빼면 10A가 1000이 됩니다. 그러니까 A는 100개. 100개가 되겠죠? B는 얼마가 되죠? A가 100개, B가 150개가 되겠죠? 왜냐? 전체가 250개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됐다. 뭐 간단하게 계산해도 됩니다. 이게 왜 몰기법이 안 되냐면 이미 이걸 내가 계산해 내야 돼요. 이 자체를 계산해서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식으로 써주는 게 좀 더 빨랐습니다. 자, 넘어가서 12번 문제를 보면은 이거 몇 번 했었던 거죠? 이런 편에서. 자, 정가가 있어요. 정가를 어떻게 뭐 A라고 한번 해볼까요? 정가에서 20%를 할인했대요. 그럼 판매가가 어떻게 돼요? 1-20%다 이렇게 했었죠? 판매한 거예요. 이게 정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매가가 된 거죠. 여기서 원가를 뺐대요. 원가가 B 아닙니까?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원가를, 그죠? 자, 뺐더니 얘가 원가의 8% 이익이 냈대요. 그러니까 정가, 판매가에서 원가를 빼니까 요만큼의 이익이 생겼다 그런 거죠. 원가의 8%니까. 그죠? 자, 그리고 넘어가면 A는 0.8A 아니겠습니까? 넘어가면 1.08B죠. 그죠? 그럼 넘겨서 나눠보면 여기 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1.08을 0.8로 나누면 여기 10.8 나누기 8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눠볼까요? 8, 1은 8, 28이 되죠? 8, 3, 8이 24. 그렇죠? 24, 8, 5, 40. 1.35죠. 그 얘기 뭐냐면 A는 이걸 이제 써보면 다시 1.35B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B 더하기 0.35B죠. 그러니까 얘가 원가거든요. 이게 원가고 이게 뭐죠? 이익이죠. 그러니까 이익률이 몇 %인 거예요? 35%여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35%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만이 20%를 팔아도 8%의 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2,000원짜리니까 2,000원짜리에 35%를 붙이면 얼마예요? 35%면은 7,000원, 700원 정도 되죠? 2,700원짜리 공책을 20%를 할인하니까 0.8이 된 거예요. 그러면 87에 56, 8이 16, 87에 56에다가 8 곱하면 얼마죠? 8이 16이니까 2만 얼마가 돼요? 8이 16이니까 2,160원에 판 거고, 그렇죠? 그래서 2,160원에 판 거예요. 근데 여기서 2,000원이 원가니까 160원의 이익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2,000원에 몇 %예요? 8%가 맞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건데 굳이 이렇게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 자, 13번 문제를 보면 어떤 저품에서 정가에서 20%를 할인했대요. 정가를 A라고 놓고
1-20%를 했는데 거기다 빼기 원가를 뺐더니 자, 원가 2할 20%에 이걸 얻으려고 합니다. 그죠? 그럼 계산하면 0.8 A는 넘어가면 1.2 B가 되겠죠. A는 1.2를 0.8로 나눈 거예요. 그럼 얼마가 되죠? 1.2 나누기 8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니까 12 나누기 8이잖아요. 8, 2는 8, 4가 되니까 1.5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1.5B라는 얘기는 뭘까요? B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0.5B가 된 거죠. 그러니까 뭐죠? 50%의 이익을 붙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럼 넘어가서 자, 길거리에서 수공예품을 파는 민정이는 반지와 목걸이를 만드는데 재료비가 34,000원이 됐어요. 자, 그런 후 판매에 나서서 이렇게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는데 길거리에 나가서 팔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가의 20%를 할인해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4,300원에 이익을 얻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반지와 목걸이의 원가를 각각 X랑 Y랑 한번 나볼까요? 그럼 X 더하기 Y 원가가 얼마 되는 거예요? 34,000원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렇겠죠? 두 개를 더했더니 원가가 여기 된 겁니다. 원가. 자, 이 상태예요. 자, 그런데 이 판매 후에 나서는 요거는 요만큼의 이익을 붙인대요. 그러니까 이게 원가가 이거 되니까 1.5x가 뭐가 될까요? 요게 판매가가 되겠죠. 목걸이는 1.3y가 판매가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안 팔려. 안 팔려서 20%를 할인했대요. 그러니까 1.5x 곱하기 0.8이죠. 그러니까 1 원래 여기 1-20%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0.8이겠죠. 그죠? 8, 5, 40, 8이는 8이니까 1.12x에 파는 거예요. 여기 0.8 곱하니까. 얘는 1.3만큼을 붙였어요. 그래서 0.8을 곱해야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그죠? 판매가를 조정한 겁니다. 38에 24, 8이는 8, 1.04y만큼을 팔아요. 그죠? 이렇게 팔았더니 이게 판 거죠? 그래서 얼마 이익을 받았어요? 자, 4,400원의 이익이 생겼어요. 그럼 여기서 그냥 4,400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 빼기 뭘 해야 돼? X하고 Y를 빼줘야죠. 그쵸? 왜냐면 원가를 빼줘야지 이익이 나오니까. 자, 그럼 정리하면 이거죠. 3,400원이라는 식이 하나 나오고, 자, 얘를 빼줘야겠죠? 그러니까 X하고 Y를 다 빼줘야 돼. 그러니까 0.2X 더하기, 빼주면 되겠죠? 0.04Y입니다. Y가 4,400원이다. 이 두 식을 정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다 100을 곱해볼까요? 20x 더하기 4y는 44000이 나옵니다. 그렇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 4를 곱해볼까요? 4x 더하기 4y는 4416, 4312, 그래서 176,000원이 나옵니다. 자, 빼면 15x는 이거 빼볼까요? 276,000원이 나오겠네요. 그렇겠죠? 자, 그래서 푸는 게 뭐냐면 반지의 원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반지죠. X가 반지잖아요. 그렇겠죠?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여기 잘 안 나올 것 같잖아요. 3으로 일단 나누죠, 뭐. 3으로 나누면 5X, 3, 9, 27, 92,000원이 나오겠죠? 5일은 5. 그 다음에 42. 그러니까 5, 8에 40 정도 되겠죠?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보면은 여기서 0.2x 더하기 0.04y가 4,400원이다. 100을 곱했죠? 곱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 그냥 4로 나눠버립시다. 4로 나누는 게 간단하니까. 그래서 5x 더하기 y는 11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냥 빼는 게 낫겠네요. 이쪽에서 이렇게 뺍시다. 4x는 빼니까 6에다가 빼면은 76,0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x는 19,000원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더 편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하는 게 뭐예요? 반지만 구하면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거 구할 필요 없어요. y는 25,000원이 되긴 하는데 이걸 구할 필요가 전혀 없죠. 19,000원이라는 실량이 나왔기 때문에 정답이 4번으로 계산이 된 거죠. 간단하게 계산이 된 거고요. 자, 넘어가서 자, 이걸 보면 이거는 조심할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게 4대 1이라고 해가지고 1대 4다라는 개념으로 풀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자, 볼게요. 공개 채용에 지원한 사람 수가 600명인데
서류 전형에서 40%만이 합격을 했어요. 그럼 600명 중에서 자, 1차 전형에 40%가 합격했습니다. 그럼 240명이 합격했죠. 자, 그런데 자, 우리가 만약에 10명 중에 1명이 합격했다 그러면 몇 대 몇의 경쟁률이라고 그래요? 10대 1이라고 그러죠. 그렇지 않나요? 5명 중에 1명이 합격했다. 5대 1이라고 그러죠. 5대 1로 합격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하죠? 몇 명 중에 몇 명이 된 거야? 600명 중에 240명이 됐기 때문에 이걸 약분하면 6으로 나누면 4. 10명 중에 4명, 5명 중에 2명이 합격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5로 4로 나눈 거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자, 그래서 240명이 합격을 했대요. 자, 그런데 2차 합격자에 대해서는 1차 합격자에 대해서 4대 1의 경쟁률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때 조심할 게 뭐냐면, 자, 2차 면접 경쟁률은 1차 합격자 240명 중에 4대 1로 합격했습니다. 그럼 이게 뭔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럼 얘를 5로 나누어서 5분의 1이 합격한 걸까요? 비례 배분, 안분 계산해서 5로 하니까 5, 20, 5, 8에 40, 28명이 합격한 거다. 라는 거죠. 그럼 600명 중에 28명이 합격했네? 이렇게 되는 걸까요? 지원자 대 최종 합격자 수를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4대 1이라는 건 뭐냐면 이 240명 중에 4명 중에 1명이 합격했다는 거니까 4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240명 중에 60명이 합격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이게 4대 1이죠. 그죠? 이렇게 해야 되죠.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이 합격했다는 거는 10대 1이잖아요. 그러니까 240명 중에 1명이 합격했다는 건 4대 1이니까 240명 중에 60명이 합격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 지원자는 600명이에요. 600명 중에 60명이 합격했으니까 몇 대 몇이에요? 10대 1이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걸 찍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이걸 5로 나누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착각을 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도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5월 1일 날 같이 수요일입니다. 제가 5월 1일이 현재 수요일이에요. 조그맣게 써볼게요. 자, 발전 계획을 하는데 A하고 B가 같이 진행을 하는데 이제 B는 좀 늦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A하고 B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도대체 A하고 B가 얼마나 하는지 봅시다. A하고 B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일단 5월 1일 날 시작을 했어요. 수요일이죠. 네,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업무로 인해서 A보다 일주일 늦은 수요일에 발전 계획을 참여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에 A가 먼저 일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화요일까지 일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주에 그래도 일을 했겠죠. 다음 주가 화요일까지니까 그렇겠죠. 자, 그래서 B는 A보다 2주간 매일 2시간씩 일을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더한 거죠. 그렇겠죠. 자, 이렇게 더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루의 업무 시간은 8시간이고요. 주말은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하지 않죠. 그러니까 40시간씩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얘를 일하지 않고 얘가 40시간씩 일을 한 게 되겠죠. 얘도 40시간 똑같이 이렇게 일했죠. 아이고, 40시간씩 일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런데 B는 A보다 2주간 매일 2시간씩 더 일했어요. 그러니까 10시간씩 일한 거고 5를 곱하니까 얘는 50시간씩 일을 했겠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B가 업무에 참여하고 나서 3주 뒤, 그러니까 B가 업무가 참여했고 3주 뒤 금요일에 기획 업무가 마무리됐어요. 그러니까 3주 뒤면 언제죠? 참여하고 하나, 두 번째, 그 다음에 언제죠? 세 번째가 되겠죠? 세 번째 요때 3주 뒤니까 요때가 되겠죠? 참여하고 3주 뒤니까 요때가 되는데 이때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수, 목, 금만 일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때 화요일까지 일을 했고 수, 목, 금 총 3일 동안 일을 한 거예요. 업무가 마무리됐어요. 그러니까 이때 일한 건 몇 시간이죠? 3일 곱하기 8시간씩 똑같이 일했어요. 자, 일을 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일주일이 남았다는 거죠. 일주일은 이제 5일이 되겠죠. 5일간 일을 합니다. 자, 5일간 일을 하는데 A는 일주일간 일할 때 37.5%를 더 일했어요. 그러니까 40시간 곱하기 1.375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25%를 적게 일했으니까 40시간 곱하기 1-0.25 이렇게 되겠죠. 그렇겠죠. 자, 계산하면 4, 5, 20,
4, 7에 28. 30이 되겠고, 그 다음에 4, 3, 12. 4 하니까는 총 일한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55시간이 되죠, 이쪽이. 자, 얘는 0.75니까 곱하기 40 하니까 4, 5, 20, 30시간을 일을 했겠네요. 그렇겠죠? 자, 그래서 전체 일한 시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마지막 일주일에 금요일날까지 일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일단 일한 거 볼까요? 120시간 더하기 79시간이네요. 그럼 얘는 179시간 일했네요. 그렇죠? 이렇게. 얘는 100시간에다가 154시간을 일했네요. 자, 이렇게 일했겠죠? 자, 그러니까 300 하나 올라가니까 330. 그죠? 여기서 계산 잘못됐죠? 자, 보면은 얘가 일한 게 30시간이죠. 54. 154시간이고 얘가 120시간에다가 79시간이죠. 그러니까는 219시간을 일했죠. 더하니까 219시간을 일했고 얘는 얼마예요? 계산하니까 124, 154시간을 일했겠네요. 그렇겠죠? 199시간이죠. 계산하면 요거 여기서 다 계산해 놓고, 자, 계산하면 120시간, 24, 55, 199시간 일했죠. 얘는 124 더하기 3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3 하나 올라가니까 353시간 일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산한 것만 요거만 딴 거예요. 이렇게 3개, 요거 하나, 이렇게 50, 50, 24, 30 이렇게 계산한 거죠. 그래서 계산했더니 353시간이다 이렇게 된 거죠. 4번에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자, 17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꼭 별표를 한 30만 개 정도. 자,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두 종류의 크고 작은 패널이 동일한 무게로 적재돼 있어요. 그러니까 큰 게 A라고 하고 작은 걸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무게가 같아. 그죠? 자, 그런데 각각 12개를 빼냈대요. 그랬더니 나머지 패널에 적재된 B가 6대 5가 됐대요. 그러면 큰 패널과 작은 패널의 장당 무게가 3대 2였다면 원래 패널의 개수는 총 몇 장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이게 뭔 말이냐? 자, 그러면 패널의 무게는 어떻게 계산하죠? 무게를 먼저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무게라는 거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자, 요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자, 한번 볼게요. 이제 큰 패널이 A라고 하고 작은 패널이 B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패널의 무게를 한번 생각해보면 무게는 뭘 곱하는 거죠? 장수에다가 한 장당 무게를 곱한 거죠. 그러니까 장수 곱하기 한 장당 무게를 곱하면 전체 패널 무게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게 같아요. 지금 얘하고 같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거기 봤더니 장당 무게. 요게 큰 패널과 작은 패널의 차이가, 그러니까 B가 3대 2예요. 여기가 3대 2입니다. 자, 무게의 B가 3대 2라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장수의 B는 어떻게 된 거죠? 역의 B죠? 그러니까 장수의 B는 2대 3이 됩니다. 그렇겠죠? 자, 그런데 무게가 같아요. 그러니까 무게를 그냥 1이라고 한번 놔볼까요? 전체를 1이라고 한번 놔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장수가 이거를 이제 비례상수 A를 넣어보면 뭐 K를 넣어볼까요? 2K하고 3K가 되겠죠? 장수가 2K하고 3K가 돼요. 그렇겠죠? 그 무게가 같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전체 패널이 같다고 했으니까 이 무게는 얼마가 될까요? 무게 1이 돼야 되니까, 이게 1이 돼야 되니까 무게는 얘는, 그러니까 큰 패널이 있고 작은 패널이 있다고 치면은 무게는 이거에다 1이 돼야 되니까 2K가 장수고, 그러니까 이게 장수잖아요. 그 무게는 얼마가 돼요? 2K분의 1이 되겠죠? 그래야 이게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3K분의 1이 돼야 됩니다. 이게 뭐죠? 무게예요, 무게. 무게는 2K분의 1, 3K분의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곱해야 1이 되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무게가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장수에서 뭘 뺀 거죠? 각각 12장씩을 뺐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계산하니까 12장을 빼냈다고 했죠.
그 무게가 요만큼 되니까 한 장당 무게가 요겁니다. 그렇겠죠? 자, 그럼 뺐어요. 빼가지고 그걸 계산했더니 무게의 비가 6대5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자, 이쪽 큰 패널 쪽이 이쪽이고 작은 패널 쪽이 이쪽이에요. 그럼 큰 패널 1A에서 그러니까 뺀 거 뭐냐? 2K가 한 장당 무게입니다. 곱하기 12장을 뺀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K분의 1 곱하기 12를 뺀 거예요. 요게 이제 12장이죠. 12장의 무게입니다. 그럼 남은 건 얼마예요? 1에서 요걸 뺀 거죠. 그러니까 빼면 얼마 돼요? K분의 6이죠. 자, 이렇게 하면 K분의 4가 돼요. 그렇겠죠? K분의 4가 자, 이렇게 뺐습니다. 똑같이. 자, 그러면 생각해보면 큰 패널이 한 장당 무게가 더 무거울 거 아닙니까? 패널이 더 무거우니까. 그럼 12장을 똑같이 빼면 무게가 어느 쪽이 더 많이 빠지죠? 큰 패널 게 더 많이 빠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할 게 저기 보면은 이제 빼고 난 무게의 비가 6대5인데 이 6이 어느 쪽일까요? 작은 패널입니다. 그러니까 무게의 비가 12장을 빼면 큰 패널 쪽에서 뺀 게 더 많이 빠지니까 무게가 가벼워지겠죠? 그러니까 이쪽이 큰 패널 쪽이 돼요.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이걸 뺀 게, 요게 큰 패널이죠? 요게 작은 패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무게에서 빼준 게, 그러니까 1-4K분의 4 대 1-K분의 6이 뭐예요? 이게 6대5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 비가 6대5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쪽에 오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보겠습니다. 6-K분의 36은 5-K분의 5 곱하니까 20 이렇게 되겠죠. 그렇겠죠? 자, 그러면 양변에 다 K를 곱해볼게요. 6K-36은 자, 이렇게 되나요? K는 16이 되겠죠? 넘어가니까. 자, K가 16이래요. 물어본 게 뭐냐면 원래 패널의 개수입니다. 개수, 그죠? 자, 개수는 뭐죠? 장수의 비는 총 5K가 되겠죠? K가 16입니다. 5, 6, 30, 5, 1은 5. 80장이 되겠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할 거는, 자, 무게의 비가 3대 2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장수의 비는 2대 3이야. 그래서 전체를 1이라고 넣는 거죠. 곱하기를. 그럼 얘가 2K, 3K라고 하면 얘의 무게는 2K분의 1, 3K분의 1입니다. 그렇죠? 그럼 12장은 여기다가 11을 곱하니까 무거운 거는 K분의 6만큼 빠지고요. 작은 거는 K분의 4만큼 빠져.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이 크겠죠. 적은 수를 빼주니까. 그러니까 요거의 비가 6, 요거의 비가 4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거 대 요거가 6대 5야.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K값 16이니까 16을 여기다 넣어줘도 되고요.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16을 곱하니까 큰 패널은 32장, 작은 패널은 48장 이렇게 된 겁니다.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둡시다. 좋은 문제입니다. 18번 돼 있네요. 자, 성현이와 상민이 집이 6km 떨어져 있는데 중간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자, 밀기법 바로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얘는 4km, 성현이죠. 성현이는 4km로 가고 얘는 5km로 옵니다. 전체가 6km죠. 두 개의 속도를 더해요. 6km를 9km로 달리는 속력이 되겠죠. 그렇겠죠? 9분의 6시간이 걸립니다. 걸린다 라는 거죠. 자, 만날 때 몇 시간이냐라고 했어요. 9분의 6시간. 그럼 분으로 바꾸면 60 곱하면 됩니다. 그럼 3으로 나누면 40분 뒤죠. 그러니까 6시 40분에 만나게 됩니다. 자, 그렇겠죠? 간단한 문제. 넘어가 봅시다. 자, 보면 둘레의 길이가 5km입니다. 자, 분속이니까 5000m로 바꿀게요. 미터당 분속이니까. 자, 둘레를 따라 걷는데 민재가 60m로 걷습니다. 그래서 10분 동안 갔어요. 그러니까 600m를 갔겠죠? 자, 그 상태에서 영지가 10분 후에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얼마로? 550m로. 얘는 이제 60m per 분으로 가고요. 얘는 50m per 분으로 가는데, 자, 600을 빼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가면 됩니다. 서로 가서 만나면 되겠죠? 4400m를 가면 되는데, 얘는 60, 얘는 50으로 갑니다. 그럼 110을 4400m를 나누면 되겠죠? 거리는 속력으로 나누면
시간이니까 40분 뒤에 만나게 되겠네요. 땡! 끝! 그죠? 간단한 문제. 이런 건데는 거의 5초는 좀 뭐하죠? 10초 아닌 10초 정도 되겠죠? 그쵸? 자, 요거는 잘 읽어봐야 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엄마가 아빠의 퇴근길에 갈 것 같잖아요. 이거 반대예요. 아버지는 항상 어머니 퇴근 시간에 맞춰서 마중을 나간다. 그러니까 엄마가 늦게 들어오시나 봐. 그러니까 아빠가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서 이렇게 딱 봐주는 거죠. 자, 집이 있어요. 집이 있고 우리 하철이 여기 있습니다. 자, 거리가 1.26km인데 분당 60m니까 1260m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아버지는 집에서 출발합니다. 80m/분으로 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엄마는 집을 향해서 자, 이렇게 갑니다. 자, 만나는 지점이 얼마냐라고 했죠. 그러면 1260을 자, 140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14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이게 분이죠. 이게 몇 분 뒤에 만나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7로 나눠지나요? 2로 그냥 나눠볼까요? 20으로 나누면 7이 되고요. 20으로 나누면 630이 되겠죠? 자, 90분 뒤에 만나겠네요. 그렇죠? 나누니까 이게 63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9분 뒤에 만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집에서 얼마나 떨어졌느냐? 그러니까 아빠 9분 정도 가고요. 이쪽도 9분 정도 갑니다. 곱하면 720m, 그 다음에 540m 더하니까 1260m가 되겠죠?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얼마 떨어졌느냐? 720m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자, 성현이는 집에서 회사까지 가는데 자전거를 타면 12km 속력으로 걸어가면 4km 속력으로 갈 수 있다. 자전거를 타는 거는 이 걸어가는 것보다 45분 빨리 도착을 합니다. 자, 그럼 같은 거리죠. 일단 같은 거리예요. 그래서 A라는 거리를 가는데 속력이 12km로 간 것과 그 다음에 4km로 간 거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 원래 어떻게 계산하죠? 거리를 속력으로 나눠요. 그러면 나오겠죠? 근데 45분보다 빨랐으니까 이게 자전거로 간 시간이고요. 요 A를 4로 나눈 게 걷는 거에 대한 시간이죠. 그래서 4에서 A를 빼고 12분에 A를 뺍니다. 그랬더니 자전거를 타는 게 걸어가는 것보다 45분이 빠르니까 이렇게 빼면 45분이 된다. 뭐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전혀 없이 자, 같은 거리니까 속력의 비는 시간의 반비례가 되겠죠. 속력의 비가 자전거과 걷는 것의 비가 12대 3입니다. 그럼 3대 1이죠.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돼요? 1대 3이 됩니다. 1K하고 3K만큼 걸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차, 뺀 거죠. 2K가 45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K는 얼마죠? 2분의 4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요만큼 속도로 걷는 거예요. K가 요거죠. K가. 그렇겠죠? 자, 그러니까 자전거로 걷는 게 요 1K, 요건 3K가 된다. 그런 얘기니까. 그렇겠죠? 자, 그러면 분이 되니까 여기서 계산한 게 뭐냐면 거리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아무거나 계산이 됩니다. 이게 자전거를 타고 10이니까 12 곱하기 시간 얼마예요? 시간은 얘가 1K가 돼요. 1K. 그러니까 2분의 4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약분하면 이게 6분이 됩니다. 6 곱하기 45분 이렇게 되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60분의 니까 시간으로 바꾸면 60분의 1로 나눠야 돼요. 이거를 시간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2분의 45를 시간으로 바꾸면 60분의 1로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6 곱하기 45 곱하기 6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은 10이 되니까 4.5km가 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거리가 4.5km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분이거든요. 2분의 45가 분이니까 이걸 시간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주면 된 거다. 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4a 마이너스 12분의 a가 60분의 45다. 이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그래서 a를 계산해서 a가 거리가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계산해줘도 되고요.
양쪽에 60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4로 나누면 3a가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15가 되고 다시 15를 양쪽에 곱하면 15a 마이너스 5a는 15니까 45가 되고 10a는 45, 그러니까 a가 4.5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저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똑같다라는 거고요. 자, 정수시 흐르지 않는 물에서 시속 10km인 배가 2km인 강을 시속 2km인 강을 3시간 동안 올라갔어요. 그럼 내려오는 데는 얼마나 걸리겠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자, 올라갈 때는 속력을 빼라고 그랬죠. 10-2km를 곱하기 3시간 동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얼마예요? 올라갈 때니까. 그러니까 8 곱하기 3이니까 거리가 24km예요. 이 거리를 내려올 때는 어떻게 되죠? 10 더하기 2만큼 가겠죠? 요 속력으로 24km를 가야 되니까 2시간이면 도착하겠죠? 그렇겠죠? 자,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얘는 이거죠? 자, 이렇게. 자,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23번 문제부터, 이때부터 좀 어려워요. 23번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